이 시간 강의 내용은요, 줌 렌즈입니다. 줌 렌즈요.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단렌즈에 대한 종류별 특징을 알아봤죠. 뭐 표준 렌즈, 광각 렌즈, 망원 렌즈 이렇게 해서 단렌즈에 대한 특징을 알아봤고요. 이 단렌즈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? 초점거리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렌즈를 우리는 단렌즈라고 그랬고요. 오늘 배울 줌 렌즈는 초점거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렌즈를 줌 렌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러니까 뭐 다른 강의에서 제가 줌 렌즈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강의를 했지만 뭐 디지털 사진 시대에 들어와서 이 렌즈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제일 많은 변화를 보였던 게 이제 카메라 바디 쪽이고요. 렌즈는 그 필름 사진 시절에 사용됐던 그런 렌즈하고 큰 차이는 없다. 물론 이제 디지털 사진에 와서 뭐 크롭 바디라든가 뭐 풀프레임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이미지 센서 크기에 따른 뭐 초점거리의 변화 때문에 그 초점거리가 좀 더 와이드, 그러니까 좀 더 넓어지는 이런 형태의 렌즈들이 그 필름 사진 시절보다는 좀 더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크게 봤을 때 렌즈는 뭐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오늘 배울 이런 줌 렌즈는요, 디지털 사진,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디지털 사진에 사용되는 줌 렌즈들하고 이 필름 사진에, 특히 아날로그 카메라에 사용되는 줌 렌즈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, 이 줌 렌즈는 단 렌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요즘 사용하는 줌 렌즈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그런 렌즈가 줌 렌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이 아날로그 카메라에 사용됐던 줌 렌즈는요, 이 단점이 훨씬 더 많다. 이게 무슨 얘기냐? 해상력이 단 렌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묘사 능력, 해상력이라는 게 이거 묘사 능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묘사 능력이 단 렌즈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던 게 줌 렌즈들이었고, 그다음에 영상의 왜곡이 상당히 좀 심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렌즈의 품질이 그 단 렌즈에 비해서 이렇게 월등히 좋았던 그런 렌즈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해상력도 떨어지고 왜곡도 심하고, 거기다가 초점거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렌즈 자체가 단 렌즈에 비해서 상당히 또 무거웠다. 무겁다는 건 뭐 이렇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, 렌즈가 무겁다라고 보면은 뭐 이렇게 손으로 들고 찍을 때 그런 셔터 스피드의 한계라든가 뭐 이런 거,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줌 렌즈들은 대부분이 뭐가 달려져 있습니까? 그 떨림 보정 기능이 달려져 있죠. 뭐 캐논 같은 경우 IS 렌즈라고 그러고, 니콘 같은 경우 VR 렌즈, 뭐 안틱 샥 뭐 이런 식으로 메이커마다 부르는 이름은 틀리지만 이렇게 떨림 보정 기능이 있는 렌즈들이 대부분이고요. 뭐 렌즈가 없다라고 하면 바디에 그 보정 기능이 있는 그런 카메라들이 쏙쏙 나오고 있어서 렌즈가 좀 무겁다라고 해서 크게 단점으로 다가오진 않는데, 이 아날로그 시절의 이런 줌 렌즈는 그런 보정, 떨림 보정 기능은 뭐 전혀 상상을 하지도 못했죠. 믿는 거라고 삼각대라든가 튼튼한 그 자기 손으로 정확한 카메라를 잡고 최소한의 떨림을 막아서 찍는 그런 방법뿐이 없었다는 건데, 그러니까 렌즈가 무겁다는 건 그만큼 단점으로 다가올 수뿐이 없었다는 거고요.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, 물론 렌즈가 어둡다라는 게 큰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제가 이제 그 렌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, 렌즈가 어둡다라고 해서 결코 나쁜 렌즈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라고 그랬어요. 단 밝은 렌즈가 우수한 렌즈들이 많다라는 건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고급형 렌즈들이 그 렌즈의 품질도 뛰어나면서 렌즈가 밝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렌즈가 어두우면은 안 좋은 렌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, 어두운 렌즈들 중에서도 같은 A급 렌즈라고 했을 때는 결코 렌즈의 품질이 떨어지질 않습니다. 근데 이 줌 렌즈 자체는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해상력도 떨어지고 영상의 왜곡도 심하고 렌즈도 무겁고 뭐 거기다가 렌즈의 밝기까지 떨어지니까 아주 뭐
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최악의 렌즈였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 렌즈가 밝아야 뭐 4 정도, 3.5 아니면 5.6 이 정도의 밝기를 갖고 있던 렌즈들이 그 아날로그 시절의 그런 기본적인 줌 렌즈들이었다. 그래서 단 렌즈들에 비해서 렌즈가 상당히 어두워서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라든가 또 내가 원하는 아웃 포커스 정도의 심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거죠. 요게 이제 줌 렌즈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었고요. 근데 이런 단점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시절에 사용하는 줌 렌즈에서는 많이 개선되고 보완돼서 이런 단점들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. 근데 마지막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시각적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시각적 완성도라는 건 뭐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제 강의 목록에 보시면요, 알아야 사진한다라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 줌 렌즈는 악마가 만든 작품이다라고 해서 필립 포커스라는 사진가가 말을 했던 그 내용인데요. 왜 줌 렌즈가 악마의 작품인지 그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이고, 그 악마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이유가 이런 시각적인 완성도에서 문제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전문 사진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렌즈의 화각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. 뭐 특별한 상황에서 화각을 달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렌즈의 화각은 한 개 정도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. 그게 결과적으로 그 사진가의 눈이 될 수 있는 거고, 그 사진가가 본 세상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줌 렌즈는 어떻게 됩니까? 초점거리를 길게 했다 짧게 했다 해서 자기가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자기 이미지가 좋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게 몇 미리로 찍었는지 이런 느낌을 찍고 나서 뭐 확인하는 방법, 그 이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항상 파인더를 통해 렌즈를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대상을 관찰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, 사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갖고 시각적인 그 일률적인 그 표현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사진가로서의 그런 시각적인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단점, 그러니까 최악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경우가 이 줌 렌즈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데,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튜브 다른 강의에서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이렇게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던 게 아날로그 카메라 렌즈에서의 그런 단점들이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뭐 밝기가 1대4, 그래서 최대 밝기가 4로 돼 있거든요. 뭐 5.6도 일반적으로 가장 많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아날로그 상황에서의 줌 렌즈인데, 그래서 이 필름 카메라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? 구조상 기계식 바디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. 기계식 바디, 그 니콘 카메라가 기계식 바디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게 요거 FM2라는 요 바디입니다. 요 FM2 완벽한 기계식 바디죠. 여기도 물론 배터리가 들어갑니다. 노출 측정만 해주는 배터리였어요. 그러니까 기계식 바디라는 건 배터리가 해주는 역할은 노출 측정만 해주는 거지, 셔터를 감고 셔터를 누르고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건 다 수동으로 기계적으로 만져주기 때문에 건전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기계식 바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이 아날로그 카메라에는 필름 카메라는 이렇게 기계식 바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자식 바디가 있는데,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필름 카메라를 또 구입하실 때 참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요, 이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이제 뭐 디지털 카메라에서 뭐 소니도 있고 후지도 있고 뭐 캐논과 니콘이 양대 산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, 이 필름 사진 시절에는 캐논하고 니콘이 거의 양대 산맥이었는데, 이 캐논은 니콘에 진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,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,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. 저같이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들어가는 입장에 있던 사람은 집에 있던 카메라가 캐논이다 보니까, 제가 학교 다닐 때 쓰던 카메라가 요 캐논 A1이었어요. 요게 집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에서 쓰는 저 같은 경우 말고는 대부분이 니콘 바디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기계식 바디에서는
캐논이 니콘에 쫓아오지를 못했어요. 그 첫 번째 이유가 요 A1, 그 다음에 요 윗단계가 A1이라는 카메라가 있는데요.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기계식 바디 같이 생겼지만 이건 전자식입니다. 전자식. 무슨 얘기냐면 건전지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처럼 모든 기능을 좌우해요. 그러니까 건전지가 떨어지면 노출이 안 나오는 건 물론이고 셔터도 눌러지질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전자식 바디죠. 그래서 캐논 카메라가 아날로그 바디로 있는 게 F1이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. F1. 나중에 뉴 F1이라고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게 있는데 뭐 FTV 뭐 이런 카메라들은 기계식 바디인데 요게 이제 니콘의 그 아까 봤던 FM2하고 그 나란한 그런 그 같은 반열에 있던 그런 기종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FM2와 같은 기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캐논 A1인데 이런 바디들이 주로 전자식이다 보니까 특히 이때는 지금 뭐 요즘 같은 배터리의 그런 성능이 뛰어난 뭐 알카라인인가 뭐 이런 식의 배터리가 아니라 수은 배터리였어요. 그래서 수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찬바람만 조금 불면 배터리가 얼어버립니다. 그 얼어버리면은 셔터가 눌러지질 않죠. 특히 겨울에 그 야경 촬영이라든가 야간 촬영을 할 때 품에 품고 있어야 돼요. 카메라를. 그렇지 않으면 그 온도 유지가 안 돼갖고 배터리가 얼어서 셔터가 안 눌러지는 낭패를 보고 뭐야.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요 당시 캐논 카메라에 있었다 해서 겉으로 보면 기계식이지만 이 기능 자체는 완전히 전자식이었다. 그래서 아무튼 이 필름 카메라는 이렇게 기계식 바디하고 특수한 경우에 캐논 카메라 빼고 기계식 바디하고 그 다음에 전자식 바디가 있습니다. 이건 1980년대 이후에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기계식 바디를 쓰다가 전자식 바디가 등장합니다. 그래서 전자식 바디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하고 거의 그 구조라든가 필름이 들어가는 거 빼고는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캐논이 니콘을 역전시켰던 카메라라고 볼 수 있는 게 캐논 T90이 전자식 바디에서 아주 그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카메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카메라 중에 또 하나인데요. 굉장히 그 동선도 뛰어나고 카메라의 정밀성이라든가 뭐 사용 그게 굉장히 좋았던 그런 카메라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요 이후부터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카메라를 넘어오면서부터 니콘이 캐논한테 추월당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기계식에서는 니콘 카메라가 뭐 F3나 FM2 뭐 이런 거 F2 뭐 이런 카메라들이 캐논을 상당히 앞질러 갔던 그런 기종들이지만 이 전자식 바디로 들어오면서 이 사용 조작법이라든가 이런 게 월등히 그 편리하고 간단하고 정밀하고 해서 캐논한테 밀리기 시작했고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는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캐논이 니콘보다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별로 제가 뭐 오프라인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니콘 바디를 들고 오시는 분들은 진짜 열에 하나 정도 그래도 많다라고 보는데 열에 한 명 정도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들고 오죠. 대부분 캐논이나 소니 또는 후지 이런 카메라들을 주로 많이 들고 오거든요. 그만큼 국내에서는 니콘 카메라가 굉장히 인기가 떨어졌다. 근데 기계식 카메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이런 전자식 바디하고 기계식 바디에서 이 전자식 바디는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렌즈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아날로그 바디에 사용된 기계식 줌 렌즈들은 이 전자식 바디에 맞지가 않습니다. 특히 캐논 같은 경우가 그렇죠. 캐논 같은 경우는 그 기계식 바디에서 우리가 이걸 렌즈 마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걸 렌즈 마운트라고 얘기하는데 기계식 바디의 렌즈 마운트하고요. 전자식 바디의 렌즈 마운트가 틀려요. 렌즈 마운트가 틀리다 보니까 그 렌즈가 맞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캐논이 디지털 전자식 바디로 넘어가면서 마운트 타입을 완전히 바꿔버려가지고 그 기계식 렌즈가 이 전자식 바디에 맞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새로 렌즈를 구입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그 출혈을 만들어낸 그런 카메라 회사가 또 캐논인데 캐논 카메라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.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니콘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카메라 브랜드들은 전자식 렌즈가 그
기계식 바디에 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특히 니콘 같은 경우 제가 사용도 해봤는데요. 물론 이제 전자식 바디에 넣으면 자동 기능은 안 되지만 수동 기능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게 마운트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지만 캐논은 그렇게 안 돼 있다라고, 좀 어떤 말로 얘기하면 좀 싸가지 없는 그런 브랜드인데, 뭐 카메라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죠. 사이트는 마운트가 안 맞습니다. 그래서 내가 필름 카메라를 구할 때 전자식 바디로 구했는지 아날로그 바디로 구했는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렌즈도 틀려진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고, 아날로그 바디를 구입하셨다 할 때는 줌 렌즈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에 맞는 그런 줌 렌즈하고는 성능 면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제 기억에도 필름 사진을 찍을 때 줌 렌즈는 거의 사용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가격도 만만치 않았는지 뭐 그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,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앞뒤 생각하지 않고 사진을 찍을 때는 당연히 단렌즈를 사용한다라는 게 그냥 몸에 익었기 때문에 단렌즈를 쓰다가 이제 전자식 바디로 넘어오고 줌 렌즈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하면서 줌 렌즈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줌 렌즈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.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진하는 분들이 줌 렌즈를 기본 렌즈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면서 사용한다라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지만, 그게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줌 렌즈를 쓰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. 이 줌 렌즈는 기본적으로 요즘 사용하는 줌 렌즈들은 대부분 초점거리를 좌우로 이렇게 돌려서 회전을 시켜서 초점거리를 변화를 주는데, 이 아날로그 카메라에 사용했던 줌 렌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제 기억으로도 이게 앞뒤로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초점거리의 변화를 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이게 지금 70-210 렌즈라고 되어 있는데요. 70-210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초점거리를 변화를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날로그 카메라의 줌 렌즈고, 요 줌 렌즈의 좀 싸구려 줌 렌즈 같은 경우는 이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다 보니까, 만약에 삼각대에다가 카메라를 고정시켜 갖고 앵글을 이렇게 로우 앵글, 하이 앵글로 이렇게 밑으로 렌즈를 지면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사진을 찍어야 될 경우에 렌즈가 쭉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얘기죠. 그 정도로 엉성했었습니다. 물론 엉성한 렌즈를 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, 그 정도의 그런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좀 미약했던 그런 줌 렌즈들이 좀 아날로그 카메라에 좀 많이 있었다라는 점이고, 그래서 밀었다 당겼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. 오래 쓰다 보면 이게 헐거워져서요, 그냥 흘러내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점이죠.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, 이 줌 렌즈는 뭐 여기 지금 보여지는 자료 화면에 보여지는 줌 렌즈들은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줌 렌즈들인데, 뭐 필름 카메라 시절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물론 저 아날로그 카메라 렌즈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, 전자식 바디에 사용됐던 줌 렌즈들은 지금과 같이 이 광각계 줌이 있고 표준계 줌이 있고 마운계 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줌, 광각계 줌은 16-35가 일반적으로 광각계 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. 근데 필름 카메라에 사용됐던 건 2035가 가장 기본적인 광각계 줌 렌즈였어요. 2035. 그 다음에 표준계 줌 렌즈가 2470이나 뭐 2480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표준계 줌 렌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운계 줌 렌즈가 70200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줌 렌즈도 표준, 광각, 마운 계열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,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자식 바디에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하는 이런 디지털 줌 렌즈를 사용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아날로그 카메라, 그러니까 기계식 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렌즈를 쓰지 못하는, 특히 캐논 같은 경우에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하셔서 렌즈를 구입하시는 게 좋은데, 이 기계식 바디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줌 렌즈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렌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. 줌 렌즈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라고
디지털 사진에서도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. 줌비입니다. 줌비. 줌비가 뭡니까? 최단 초점거리에서 최장 초점거리까지 비율이에요. 그러니까 내 렌즈에서 가지고 있는 최단에서 최장. 최단이 지금 70mm고 최장이 210mm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기 70에서 210mm까지의 그 초점거리의 비율을 우리가 줌비라고 얘기를 하는데,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광각계 줌렌즈, 표준계 줌렌즈, 마운계 줌렌즈 했을 때 16에 35, 2470, 70, 200 같은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줌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줌 비율은 2에서 3배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줌 비율이라고 그럽니다. 그거보다 길어지면요,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28400인가, 제가 알고 있는 게 24400인가, 이게 가장 넓은 초점거리 비율을 갖고 있는 줌렌즈로 알고 있는데, 광각에서 초망원까지 이런 엄청난 초점거리를 갖고 있는 렌즈가 상당히 좋아 보이겠죠.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 갖고 다니면 뭐 렌즈를 뭐 여러 개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, 렌즈를 교환하려고 번거롭게 구비할 필요도 없고, 그냥 하나만 끼고 있으면 광각에서 초망원까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근데 줌의 비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렌즈가 가지고 있는,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아날로그 카메라의 줌 렌즈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디지털 카메라의 줌 렌즈에서도 이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비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렌즈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뭐 제가 사람들이 어떤 렌즈가 좋은 렌즈입니까? 라고 물어볼 때 제 렌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비싼 게 좋은 렌즈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아주 슬픈 얘기인데요. 실질적으로 비싼 렌즈가 가장 좋은 렌즈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초점거리 줌비가 넓은 줌 렌즈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준계 줌 렌즈나 마운계 줌 70, 200 이 렌즈하고 가격을 보시면요, 줌비가 넓은 렌즈들이 줌비가 짧은 렌즈들보다 싼 경우가 더 대부분입니다. 그렇게 봐도 아시듯이 초점거리 비율이 넓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다. 특히 줌 렌즈에서는 그 점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2에서 3배 정도의 아주 스탠다드한 줌비를 갖고 있는 그런 줌 렌즈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. 줌 렌즈는 다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단렌즈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파악된 다음에 줌 렌즈를 사용하면 그보다 더 이상적인 렌즈 사용 방법은 없습니다. 근데 단렌즈, 화각에 대한 개념이 쓰지 않은 상태에서 줌 렌즈부터 사용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그 단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진의 완성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. 줌 렌즈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